우리 지역에서도 어제부터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린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이와 관련해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이현호 교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첫눈이었는데 첫눈치고는 참 많이 가혹했습니다. 이례적으로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. 자, 먼저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. 아직 11월인데 왜 이렇게 많은 눈이 온 겁니까? 원래 우리나라에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네. 시베리아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네. 그 찬 공기의 경로상에 이제 서해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제 서해를 통과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량의 수증기를 이제 함유할 수 있게 되고요. 네. 그 다량의 수증기를 함유했다가 육지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네. 거기에 이제 많은 눈을 내리게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 이 현상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매년 있어왔던 일입니다. 그래서 네. 현상 자체는 특별하지 않은데 좀 한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은 네. 평년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이런 네. 눈이 원래 한 12월 정도쯤 돼야 시작하는데 네. 평년보다 좀 일찍 시작했고요. 주로는 그리고 서해안에 내리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네. 좀 이례적으로 수도권 그리고 충남, 충북 이런 내륙 지역까지 좀 깊게 들어온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. 네. 올여름에 뭐랄까요? 폭염이 굉장히 심했잖아요. 그래서 서해 바다가 많이 뜨거워졌는데 그럼 올 겨울에도 수증기가 더 많이 만들어질 거다. 그래서 눈이 더 내릴 거다.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? 시작은 지금 그랬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평년보다 좀 이렇게 해수면 온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네. 눈의 양이 좀 많아졌고요. 근데 이제 겨울철이 깊어지게 되면 아마 이제 충분히 해수면이 식기 때문에 네. 아마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. 점차 눈의 양은 평년 정도로 수렴할 것이다. 네. 자, 이번에 내린 눈을 두고 특히 습설이라서 피해가 컸다는 얘기가 많잖아요. 네. 자, 습설과 건설의 차이 그리고 습설이 내릴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저희가 주의해야 될까요? 예, 우선 습설, 건설 이제 말씀해주신 차이가 있는데요. 네. 비 같은 경우에는 네. 예를 들면 똑같이 쌓이게 되면 이쪽에 3mm, 저쪽에 3mm 쌓였다고 하더라도 항상 무게는 같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눈 네.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예를 들면 3cm가 쌓였다고 하더라도 네. 이 무게가 최대 9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습설과 건설이요?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눈이 얼마나 수증기를 물기를 머금고 있느냐, 그래서 네. 밀도가 얼마나 더 높은 눈이 왔느냐가 굉장히 네.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. 네. 이번에 내린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상을 통과하면서 온 네. 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증기와 그런 것들 물기를 포함하고 있었던 눈이어서 그래서 네.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내린 눈이어서 네. 굉장히 무거운 습설에 해당했고요. 네. 이렇게 눈이 오게 되면 비 같은 경우에는 오면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겠지만 그렇겠죠. 눈 같은 경우에 이제 지붕에 쌓이게 되는데 네. 이게 평소보다 굉장히 무거운 눈이 쌓였기 때문에 네. 마치 지붕 위에 이렇게 수영장 하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. 예, 무거운 눈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. 네. 자,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졌잖아요.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폭설과 함께 체감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. 마치 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, 종잡을 수 없는 날씨였는데 이렇게 날씨가 좀 저희가 변화폭이 큰 이유,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? 당장 이번 겨울 날씨가 왜 그렇게 된 거냐라고 네.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세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. 네. 저희가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네. 이제 점점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올해는 아마 1.5도씨 이상을 넘긴 첫 번째 해가 될 것 같은데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좀 1.5도씨는 어떤 게 1.5도씨로 예, 어떤 말씀이시죠? 산업화 혁명 네.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평균보다 네. 1.5도 이상이 올라간 아마 올해 첫 해가 될 것 같거든요. 평균 기온이? 예, 네. 그렇습니다.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럼 이제 지구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평균보다 좀 뜨겁습니다. 그런데 네. 이렇게 평균보다 뜨거우면 북극 지역도 뜨거워지는데 네. 그러면 북극과 우리 지역을 가로막는 일종의 장벽 같은 것이 있는데 바람이 돌아가는 장벽이 있는데 네. 이 장벽이 좀 약해집니다. 제트기류를 말씀하시는 예, 거죠? 그렇습니다. 예.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그래서 북극에 있는 찬 공기들이 네. 한 번씩 내려올 수 있게 되고 네.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 또 이 공기들은 잘 빠져나가지 않고 며칠씩 네. 좀 머무르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. 네. 예, 저희가 블로킹이라고 부르는데요. 네. 예, 그래서 이제 평년보다 따뜻했다가 갑자기 찬 공기가 내려오고 이런 네. 온도 변화 폭이 커지게 됩니다. 네.
그럼 저희가 올 겨울 날씨를 좀 전망을 해달라.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한 날씨가 계속될 거다.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사실 올해 겨울 날씨를 예측한 게 조금 어렵습니다. 네. 좀 이렇게 상반되는 두 개의 요소가 있는데요. 네. 저희가 여름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? 그랬죠. 그 여름에 더웠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저쪽 티벳에 있는 고기압이 굉장히 네. 오랜 시간 강하게 우리나라를 덮고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쪽 상태 여전히 좀 강한 고기압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네. 아마 이것이 힘을 더 발휘하게 되면 평년보다 좀 따뜻한 겨울이 될 텐데 네. 북극에 있는 얼음이라든지 빙하, 저희가 해빙이라고 부르는 네. 그런 것들이 좀 평년보다 많이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이러면 이제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쉽게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네. 기여하는 요소가 서로 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에 따라서 올겨울 네. 날씨가 좀 달라질 텐데 아마 대략적으로 예상하기로는 네.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좀 따뜻할 가능성도 있는데 찬 공기가 좀 내려오면 지금처럼 네. 한파가 좀 자주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네. 있겠습니다. 저희가 올여름에 폭염이 워낙 심했을 때 올 겨울은 반대로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뭐 지배적이었는데 그럼 그 전망은 좀 달라진 건가요? 예, 저희가 추워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요인이 방금 말씀드린 뭐 그런 요인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거든요. 저희가 뭐 라니냐라고 부르는 평소보다 좀 해수면 온도가 낮거든요. 저 먼 지역에. 예, 그런 요인들을 종합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겨울 날씨가 좀 차가워질 상황이 되었는데 다른 요소들을 보니까 충분히 또 더워질 만한 평년보다 온도가 높아질 만한 상황도 있어서 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어떻게 될 건지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것만 짧게 여쭤보면 눈은 어떨까요? 눈은 예년 평년보다 많이 올까요? 아니면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. 예, 사실 쉽지 않습니다. 겨울철 한 해 동안 한겨울철 동안 내리는 눈의 양을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. 지금처럼 이렇게 한파가 닥치게 되면 서해안 지역으로는 사실 서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익숙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쪽에는 평년보다 꽤 많은 눈이 올 가능성도 있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대비는 항상 필요하죠. 알겠습니다. 교수님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